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고기 뷔페에서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자리 아줌마랑 사장님이랑 싸우기 모드에 진입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지 하며 쳐다보니 아줌마께서 고기 뷔페에서 먹고 남은 고기들을 사장님께 포장해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께서는 손님, 포장은 해줄 수 없고 더군다나 고기 남기시면 벌금으로 2,000원 더 주셔야 해요 라고 정중히 말씀드리자 이 아줌마께서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 먹다가 배불러가지고 못 먹어서 싸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며 반말 섞어가며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슬슬 사장님도 빡치기 시작하는지 일반 뷔페에서도 싸달라고 할 겁니까? 남는 거 싸주는 뷔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거면 고기 뷔페로 오지 말고 일반 고깃집을 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싸줄 생각도 없고 남기면 벌금 2,000원 인당으로 계산할 거니까 3명분 6,000원 더 내놓고 가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이 아줌마 폭주하기 시작하면서 아니 어차피 남은 고기 버릴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가져간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 줄여둔다는데 그리고 일반 뷔페랑 고기 뷔페랑 같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대들더라고요. 하여튼 사장님은 싸줄 생각 추호도 없고 남기면 벌금 2,000원씩 받을 거니까 다 먹고 가든지 아니면 벌금 내고 나가세요. 포장은 절대 안 되니까. 그러자 아줌마께서 씩씩대더니 오냐 그럼 2,000원 더 내면 고기 남겨도 상관없다는 거지? 라고 도발하듯이 말하더니 고기 진열장으로 고기 더 가지러 가며 옆에 아줌마 2명에게 야 오늘 고기 잔뜩 가져와 야채랑 반찬도 라고 소리 지르며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사장님이 빠르게 메뉴판으로 달려가서 벌금 2,000원에 영자를 하나 더 쓰셨어요. 이때 진심 대박 웃겼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웃고 사장님한테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자 이 아줌마 제대로 열받았는지 이제 대놓고 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장사 좀 잘 된다고 손님한테 이따위로 하니? 이런 곳은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어? 내가 얼마나 인맥이 넓은데 너 잘못 걸렸어 진짜. 여기 주변 사람들에게 다 말해서 이 집 망하게 해버릴 거야 내가. 어? 여기서 사장님 크리티컬 마음대로 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식당 하는 줄 아나 보죠? 이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이 건물도 내 거고 식당 안에도 들어오는 부수입이 당신네들 3개월치 월급보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장사가 왜 잘 되는 줄 알아요? 별로 남기려고 하는 장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니들 같은 사람 안 와도 상관없고 다음부터 와도 안 받을 거예요. 여기서 조용히 식사하시고 맛있게 드시는 사람들이 손님이지 니들은 그냥 손놈이죠. 그러다가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한 것들이 고기 뷔페에서 포장이나 해달라고 진상짓이야. 조용히 계산하고 갈래 아니면 경찰 부를까? 라며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아줌마 얼굴 시뻘개지고 옆에 다른 아줌마는 한참 구경하다가 그냥 같이 얼굴 빨개지고 계산하고 끌고 나가셨어요. 호돌이의 사이다툰. 어떤 대학을 가던 그런 쓰레기들은 있더라고요. 저는 나름 우리나라 10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조별과제에 대한 건 인터넷에서 워낙 유머로 많이 봐서 걱정은 되었지만 상위권 대학이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웬걸 머리가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가 빠졌습니다.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다가 단물 다 쫙쫙 빨렸죠.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고 이번 학기에 첫 조별과제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년이 또 끼어 있더라고요. 단톡방에 분명 몇 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하는데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일. 답답해서 도서관에서 보자고 했는데 모임 시간 10분이 지나서야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하고 조장이고 저고 다른 조언이고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단톡방에서 참여 안 하는 건 전부 스샷으로 보관했습니다. 남자들 중에선 제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연락을 맡아 하는지라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어플 받아서 전부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카톡 모임 7번 중에 2번, 오프라인 모임 3번 중 1번 참석. 발표자로 마무리될 쯤엔 아주 그냥 대놓고 잠적을 하길래 아싸 좋구나 싶어서 조원에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발표날 PPT 끝자락에 조원들 이름이 뜨는데 자기 이름이 없는 걸 보고 역시나 표정이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아니 제가 한 게 왜 없어요? 몇 번 빠진 거 같고 이러기에? 진짜 누구는 빠지고 싶어서 빠졌는 줄 아나. 알바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 하느라 어렵다고 분명 말했잖아요. 마침 교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엔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거참 아무리 참여도가 적어도 그렇지 협력하는 조에서 이렇게 하면 되냐? 너네 다 협력 점수에서 감점이야. 앞에서 발표하던 조장분이 교수님께 바로 단톡방 스샷을 보여드렸습니다. 쭉 읽어보시던 교수님 표정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눈치 보다가 녹음했던 통화 내용도 들려드렸습니다. 대놓고는 못 들고 이어폰으로 교수님만 듣게 해드렸죠. 교수님도 통화 내용을 듣고 나니
어처구니가 없었나 봅니다. 녹음한 내용을 그대로 다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판단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쥐 죽은 듯이 앉아서 울상이나 짓는 게 다죠. 그리고 저희는 감점 없이 조용히 끝났고 증거자료 없이 무작정 조언 퇴출한 게 아니라 착실하게 증거 쌓아서 보여드리니 오히려 더 좋아하시던 눈치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나니까 울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진짜. 당사자 합의 없이 통화 내용 녹음하면 그거 불법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그런 골빈 애들이 법을 잘 알 리도 없고 또 오히려 제가 더 당당하게 나가니까 믿는 구석이 있을 거라 생각했나봐요. 한 2달쯤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네요. 이제는 그런 골빈년은 어떤 조를 들어가든지 찬밥 신세를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는 참여 안 합니다 라고 망신당했으니 관점에 따라서 저희의 행동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저희는 그때 당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호돌이의 사이다 툰. 저는 지금 사는 빌라에 11년째 거주하고 있어요. 그동안 별탈 없이 살아오다가 제가 고3이 될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집중하면서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밑에 있는 남자 또한 열심히 공부하는 듯 했죠. 그런데 이 남자가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시도 때도 없이 꾀꼬리처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만 하면 좀 나았을까? 휘파람 실력도 뽐냈어요. 뭔가 동요나 성악 노래들을 휘파람으로 불렀고 어려운 가요 노래도 불렀어요. 처음에 나는 무슨 나가수를 듣는 착각에 빠졌어요. 다른 곳이면 몰라도 방음도 별로 안 되는 빌라에서 차라리 노래방에 나갈 것이지. 그래도 휘바람은 꽤 잘 부르기에 노래를 마치면 조용하게 손뼉도 쳐주곤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노래를 너무 자아도취해서 시간을 가리지 않고 부르는 거였어요. 잠은 좀 자고 싶다. 가뜩이나 피곤한데. 그래도 처음 한 달 정도는 그래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하고 그러려니 했죠.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솔직히 공부하다가 몇 번씩 뛰쳐나가고도 싶은 충동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아량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플로피 디스크처럼 작은 용량을 가져서 이해를 오래 할 수 없었죠. 나는 이 남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 남자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내가 너의 노래를 듣고 있고 그만 불러줬으면 좋겠다를 전할지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몰라서 계속 이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 가지 방안은 남자애가 노래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노래하면 그만큼 소리가 들리니까 은연중에 내 소리도 들리겠구나 싶을 때니까요. 제가 생각한 거지만 정말 굿 아이디어. 집에 오기 전 학교 등에서 연습을 하고서 며칠이 지난 후 드디어 저는 노래를 떳떳하게 필라에 울려 퍼지기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행에 옮겼어요. 제가 선택한 노래 에이핑크의 노노노. 진심으로 당신 노래 That's No No No. 제발 좀 그만두어 달라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선택했죠. 노래 그만해 노노노 시끄러워 죽겠어. 제 간절함이 전달된 것일까요? 남자의 노래는 일주일 동안 들을 수 없었어요. 프리덤, 자유, 오예. 제 고막이 자유를 맞았고 그날을 달팽이관의 해방일로 달력에 적어두었어요. 하지만 제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된 남자의 노래. 더욱더 남자의 감성은 한해 사무쳤고 저는 집에서 공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참겠다 싶어 독서실에 다녔어요. 하지만 주말에도 계속되는 테러에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직접적으로 밑에 가서 항의하고도 싶었는데 맞다이는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 방법을 강구했어요. 진짜 어쩌지? 이제 참을성 제로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은 맞불 작전. 남자가 노래하면 같이 부르고 휘바람을 불면 휘바람도 따라 불렀어요. 제가 부르기 시작하면 남자가 멈췄어요. 자신이 피해는 주는 것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본인도 노래를 부르다가 멈추곤 했으니까요.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그 이후로는 집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일이 없어졌더라고요. 호돌이의 사이다 툰. 맨날 집 앞에 전단지가 붙었어요. 치킨 전단지인데 우리 집에 전단지 붙이지 마시오라고 붙여놓았는데도 계속 붙이더라고요. 솔직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전단지 붙인 곳에 막 떼면 자국 남고 심지어 벗겨져서 흉하고. 어느 날은 알바생이 붙이는 것을 목격했어요. 침착하게 목소리 내리깔고 그거 한 번만 더 붙이면 신고할 거예요 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니까 뭐라는 거야? 병씨 하고 가더라고요. 신사적으로는 안 될 거라는 생각과 함께 분노 게이지는 맥시멈을 찍었죠. 그래서 아는 동생들 10명 정도 불러서 아침 9시부터 돌아다니면서 그 치킨 전단지 모아오라고 했어요.
오후 3시쯤 되니까 몇백 장 정도 모였더라고요. 동생들한테 만난 거 사줘서 보답하고 슬슬 엿먹기를 시작했죠. 우리 집 잘 안 보이는 담벼락 사이에 전단지를 몇백 장 뿌리고 그 치킨집에 전화해서 지금 우리 집 안 보이는 담벼락에 당신네 전단지가 뿌려져 있는데 안 치우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20분 뒤에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과 전단지 붙이던 알바가 왔어요. 알바가 저를 보자마자 아씨 뭔데 그래 멱살 잡을 기세로 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담벼락으로 갔죠. 가니까 사장은 울그락불그락 얼굴에 인상을 쓰고 알바생은 하얗게 질리더니 사장님이 알바 귀싸대기를 치고 넌 해고니까 이거 다 치우고 가게로 와서 얘기 좀 하고 가 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미안하다고 치킨 3마리 보내주겠다고 하고 갔죠. 알바생은 절 때려보면서 전단지 줍고 대문을 쾅 닫고 사라졌어요. 그 일 이후에 며칠 뒤에 그 알바생이 꼴에 아는 형이라고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오더니 저를 보고는 야 나 알지? 니 개같은 짓 때문에 나 잘렸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100만 원만 받고 끝내줄게 하더라고요. 싫은데? 내가 왜? 라고 하자 형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야구바 따로 우리 집 배를 부수더니 이래도? 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전 침착하게 전화를 들고 112에 신고를 했죠. 신고했다고 하니까 발광을 하더니 경찰차 보이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한테 설명하고 치킨집 사장님한테 가서 사정을 말하고 그놈 학교랑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경찰이랑 그놈 집에 찾아가니까 누워서 TV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놈이 협박이랑 돈 갈취하려고 했다고 말하니까 그놈 부모가 자기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저보고 삿대질하면서 어디서 거짓말 배워서 어디 남의 귀한 아이를 범죄자로 만드니? 라고 하면서 절 나쁜 놈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열받아서 반말하면서 말했어요. 네 되게 귀한 아들내미는 제 집 찾아와서 대뜸 손해배상하라 하더니 100만 원 안 주면 폭력까지 행사하려고 하던데? 그래 뭐 나도 용서해줄 마음 없으니까 법적으로 하자 하니까 어린 놈이 새끼가 반말한다고 발광하고 아들은 그걸 믿고 나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갑자기 아니 왜 제 부모님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알바한 적도 없고 그런 일 한 적도 없는데 라며 모르는 척 순진한 척 가식적으로 연기까지 하더라고요. 같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 그래서 좀 이따가 경찰서에서 보자고 한 다음에 아까 집 앞에서 난리 피워서 본 사람도 있었는데 경찰서에 가서 대면하고 증인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니까 부모들도 조용해졌어요. 올 땐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더니 증인들 와서 증언 들으니 키가 죽어서 머리만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자신이 데려온 형들 탓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형들한테 돈을 줘야 해서 알바도 시작했는데 그것도 잘리고 그래서 자기를 잘리게 만든 나한테 돈이라도 받으라고 형들이 그랬어요. 또 30분 있다가 그 도망친 형들이라는 애들이 잡혀와서는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고 설명하니 뭐라고요? 저럴 줄 알았어. 이중인격자 저거 죽여버릴 수도 없고 저희 억울해요 형사님 하더니 휴대폰 카톡을 보여줬어요. 쓰여있는 게 경찰들도 어이없어 하면서 카톡을 직접 보여주니까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부모들도 그거 보고 바들거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싫어요. 절대 용서해줄 수가 없고 법대로 할 거예요. 그러고선 경찰들이랑 얘기를 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전화 무시하다가 하도 많이 와서 벨 수리하는 거랑 다신 안 한다는 약속도 받고 따로 피해보상 청구해서 요구대로 받고 합의를 마쳤어요. 합의금은 500만 원 받았습니다. 호돌이의 사이다 툰. 어떤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졸리셔서 깜빡 잠들었을 때 손자가 혼자 놀다가 다쳤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런 애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 뺨을 때렸다네요. 그리고 애 제대로 안 보고 뭐 했냐며 따지더랍니다. 아무리 시어머니 실수 때문에 자식이 다쳐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 얼굴에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그 할머니는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아들한테 그 일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놈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뺨 맞을만 하네요. 이 말을 듣고 할머니가 쇼크 받았답니다. 참고로 보충 설명을 하자면 그 할머니랑 아들하고 원래 따로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을 합쳤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억 4천짜리 아파트를 아들 명의가 아닌 그 할머니 명의로 올렸다네요. 재산이 있어야 자식들한테 대우를 받는다나 뭐래나. 아무튼 그 할아버지 성견지명은 빚을 내게 됩니다요. 그 할머니 너무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쇼크받은 나머지 시원 쌈박한 이벤트를 하나 벌립니다. 바로 가족들 몰래 집문서를 들고 부동산 사무소에 갔답니다. 거기서 단판을 보길 요 아파트 2억 4천짜리다. 요 아파트 내 명의로 되어 있다. 더도 필요 없다. 1억 2천. 딱 반값으로 현찰박치기 하자. 바로 명의 넘겨버리겠다. 멀쩡한 아파트 현찰박치기 하면 바로 반값에 넘겨버리겠다는데 어느 누가 모른 체 하겠습니까? 바로 거래 성립.
그 할머니 1억 2천 들고 잠적하셨답니다. 그 다음날 아파트 산 사람이 그 집으로 쳐들어왔죠. 이 아파트 이제 내 거니까 당장 집 비워주세요. 아들 며느리 황당하죠. 웬 미친놈이 설치나 했는데 집 문서 명의 넘어간 거 하며 자초지종을 다 들으니 어안이 벙벙하고 할 말이 없겠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졸지에 잘 얹혀 살던 집에서 쫓겨났더랍니다.